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평일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FOMC 회의 경계관과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 1차 서명이 불발이 될 수 있다. 이 뉴스에 큰 폭으로 하락하며 마감이 되었습니다. 전날 유럽과 미국 같은 경우에는 FOMC 회의 경계감에 다우 같은 경우에는 0.07% 하락을 했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0.59%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하락이 나오지 않았지만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부터서 큰 하락을 보이며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른 종목과 내린 종목을 살펴보셔도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거의 80% 이상의 종목들이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끌어올린 증시이기 때문에 기관이 조금만 던져도 우리 증시는 그냥 하락해버리는 경향이 심한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연기금이 매도하자 코스피와 코스닥이 전부 다 하락하면서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은 FOMC 회의입니다. FOMC 회의가 끝나고 과연 연기금은 FOMC 회의 이후에 한국 시장에서 매도를 하며 차익 실현을 할까요? 아니면은 FOMC 회의가 끝난 이후에 불확실성 제거로 더 매수하며 우리 증시를 끌어올려 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5시 40분입니다. 시간에 다닐까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는 0.28%까지 상승을 하다가 종가에 좀 밀리면서 0.07%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 초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야간 선물 같은 경우에는 좀 밀렸었고 장 후반에 회복이 되면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야간 선물이 좀 밀렸어도 0.09%로 이렇게 외국인이 매수로 마감이 됐었어요. 그리고 제가 어제도 잠을 안 자고 새벽에 이순신 장군을 아니고 해상황 장보고처럼 미국 장과 그리고 한국의 야간 선물 장을 보고 왔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야선 같은 경우에는 밀리면서 외국인이 사고 그리고 다우 같은 경우에는 종가에 어떻게든 플러스로 전환하려고 하면서 좀 올라오면서 마무리가 됐어도 오늘 우리 증시 그냥 뚝가 맞았습니다. 지금은 아무리 야간 선물에서 외국인이 매수를 하든 0.7% 정도 야선이 오르든 우리 코스피가 지금 가고 있질 못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오늘 있을 FOMC 회의 때문이죠.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도 이번 연도의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 우리 증시뿐만이 아니라 세계 증시가 흔들릴 수 있고 그리고 반대로 또 금리 인하를 안 한다라고 해도 증시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FOMC 경계감 때문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가 모두 내렸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날 오히려 풀 매수로 대응을 했는데 지금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되는 게 지금 달러 같은 경우에도 1166까지 내려오면서 환율이 무려 고점에서 50원 이상 내려왔는데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을 했지만 장중에는 계속 매도였어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중에 제가 계속 체크를 했는데 장 초반부터서 매도였고 장 후반까지 매도로 가다가 동시 호가 때 턴을 했습니다. 동시 호가 때 막판에 요 아모레 퍼시픽과 그리고 셀트리온 쪽에 오늘 수급이 들어오면서 결국 외국인은 코스피를 매수 전환을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삼성전자도 샀지만 삼성전자에 들어온 돈보다 아모레퍼시픽에 들어온 돈이 더 많습니다. 순매수 순위를 보시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7위권에 머물러 있고 오늘 아모레퍼시픽에 호재 뉴스가 있어서 외국인들이 다 아모레퍼시픽에 매수가 들어왔죠. 그리고 신고가를 돌파하려던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어제 0.59%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자, 어제 알파벳에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자, 알파벳 실적이 매우 부진하게 나오면서 어제 마이너스 2.2%로 마감이 되었고, 그 덕분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도 어제 52주 신고가를 달성했다가 밀리면서 마이너스 0.90%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진짜 웃긴 게 뭐냐면은 반도체라던가 IT 관련해서는 오히려 실적이 안 나올 거라고 시장에서 예측을 했어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미국의 테슬라 당연히 적자겠구나 하고 모두가 예상을 했지만 테슬라는 실적이 잘 나오면서 오히려 52주 신고가를 달성했었고,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오히려 실적이 안 나왔고, 구글, 알파벳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좋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실적이 기대치에 못 미치면서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랑 가장 밀접한 주식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어제 약간 소폭 하락을 하면서 마이너스 1.19%로 마감이 됐죠. 그러면은 당연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밀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한 게 맞지만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하고 마이크론의 주가가 좀 많이 차이가 있어요. 하이닉스는 마이크론을 따라가는 경향이 많은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에 좀 마이웨이 길을 걷고 있죠. 근데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소폭 하락, 1% 정도 하락을 했는데, 오늘 하락한 가장 큰 원인은 갤럭시 폴드에서 결함이 또 발견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중앙의 디스플레이에 이렇게 검은색 블랙아웃 현상이 일어나면서 지금 유저들 사이에 화제가 되고 있는데, 오히려 삼성전자에서는 지금 폴더블 폰의 불량 현상을 소비자 과실로 지금 몰아가고 있죠. 참 웃긴 게 미국에서는 고장 나면은 무조건 다 리콜을 해주거나 환불을 해주고, 국내에서 고장이 나면은 사용자가 잘못했다 이렇게 했었고, 갤럭시 처음에 폭발했을 때도 그랬죠. 루머다 혹은 소비자 과실이다 이랬었는데, 한 군데가 아니라 해외 쪽에서 빵빵빵빵 막 다 폭발하고 그러니까 그제서야 삼성이 인정을 하고 그랬는데, 이것도 지금 중대 결함 중 하나죠. 폴더블 폰에서 지금 여러 가지 결함이 발생되고 있고, 그런데 갤럭시 폴드주 UTI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히려 더 상승이 나왔죠. 참 웃긴 일이죠. 아침에 장을 체크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아침부터서 연기금이 이렇게 삼성전자를 팔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지수가 시작부터서 밀렸죠. 삼성전자 그냥 아침 매동만 봐도 연기금이 오늘 사느냐 안 사느냐 이거를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삼성전자의 주가 체크는 무조건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오늘 외국인이 여기 보시면은 매도로 돼 있지만 장 막판에 이렇게 사면서 매수를 전환을 했어도 오늘 기관들 금융투자하고 연기금이 팔면서 결국 삼성전자의 주가 그리고 코스피도 밀리면서 마감이 됐는데, 여러분 지금 단순히 미국이 그 전날 급등했다, S&P 500, 나스닥, 다우가 신고가 같다 하면서 절대 들뜨지 마세요. 어제도 보셨다시피 선물에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던 아침에 잠깐 갭 띄워놓고 지금 쫄쫄이 다 빼버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냥 야간 선물만 보면은 절대 안 밀릴 것 같아요. 0.0099 이렇게 빠졌지만 외국인이 사줘서 외국인이 오늘은 사겠지 하는 생각을 되게 많이 들게 하는데, 오히려 오늘 아침부터서 쫄쫄이로 계속 빼버리면서 좀 징그럽더군요. 이게 오늘은 또 정치 테마주, 거기다 게임주, 그 다음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또 롯데리츠라던가 신규 상장주 쪽에 수급이 가고 그러는데, 이건 장이 안 좋으면은 움직이는 주식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자, 여러분 지금 시황이 진짜 웃긴 상황이 됐어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을 조기에 타결할 수 있다. 트럼프가 트위터에 이렇게 썼는데, 미국의 관료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11월 달에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이 안 될 수 있다. 왜냐하면은 시간적으로 되게 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무역 협상 서명이 안 될 거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참 웃기는 상황입니다. 지난번에도 중국의 주식을 제한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아니야, 우리 그런 거 안 해, 걱정 마, 우리 그런 거 안 할 거야 라고 했더니 그렇게 말해놓고 오히려 미국은 중국 기업을 제재하기 위해서 연기금을 포함한 기관들의 투자 제한을 놔뒀고 28개의 중국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넣었었죠. 이렇게 보시면은 블랙리스트에 넣고 진짜로 조치를 했으면서, 아니 조치를 안 할 것처럼
이야기해놓고 뒤통수 치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아니 뭐 11월 아세안 회의 가기 전에 사인한다고 했지만 지금 오히려 사인을 못할 것 같다, 이런 또 입장을 바꾸고 있는데, 이거 여러분 계속 11월 중순까지 이런 기사 나오면서 흔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가 오늘 뉴스에 나왔죠. 한국의 방위산업비는 연 70조를 내래요. 70조. 지금 1년에 방위산업비를 1조를 내고 있는데 이번 연도에 인상해서 6조를 내라고 지금 미국에서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방위비를. 아니 근데 이게 몇 배야. 갑자기 방위산업비가 5배가 이렇게 딱 뛰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트럼프는 6조도 너무 적고 70조 원을 내야 된다. 이게 언제 이야기를 했냐면은 2017년도에 정권 취임하자마자 이 이야기를 했고, 한국은 미국을 벗겨먹고 있다면서 오히려 한국에 대해서 비판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뉴스가 오늘 나온 게 아니라 이게 매티스 장관이라고 트럼프와 같이 일했던 전 국방부 장관이 책을 냈는데 책에 포함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자체는 2017년도에 한 거죠. 그런데 70조 원을 진짜 받아내야 된다 하니까 의회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건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해서 절상한 게 지금 6조래요. 예, 6조. 근데 6조를 요구하는 게 저렇게 해놓고 뭔가 깎겠지 했는데 이 책의 내용을 보면은 얘는 진짜 6조를 받아낼 수 있겠구나. 그리고 여러분 연간 6조면은 매년 계속 인상을 하니까 나중에 한 5, 6년 지나면은 이제 연간 10조도 내게 될 수가 있어요. 10조도. 최근에 뭐 시리아 사건이라던가 뭐 그런 것 때문에 정말 주한미군도 철수하고 그랬던 것처럼, 아, 트럼프는 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재선 안 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은 매년 방위산업비 오르면서 진짜 몇십조 원씩 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 바이오 헬스케어를 한번 살펴보죠. 예, 나스닥 바이오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올랐어요. 0.54% 상승으로 마감됐지만 우리나라 셀트리온이라던가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오늘 하락을 했습니다. 그 대신 HLB가 오늘 또 상승을 하면서 우리 코스닥의 지수를 좀 받쳐주었는데, 여기 보셔도 알겠지만 오늘 제약과 바이오 모든 섹터들이 그냥 다 일제히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HLB가 지금 시총 2위이기 때문에 얘가 올라서 오늘 그냥 코스닥 지수가 0.5밖에 안 빠진 걸로 나오지, 얘가 빠졌으면은 그냥 우리 지수는 1%대 아니 2%대까지 급락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0.5밖에 안 빠졌다가 아니라 오른 종목 내린 종목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체감 지수는 마이너스 1% 이상이에요. 그리고 상하이 종합지수를 보면은 연일 내리고 있는데, 상하이 종합지수가 어제 많이 빠졌어도 우리 증시가 버텼듯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상하이 종합지수가 초반부터 밀리면 안 좋은 모습을 보였으나 오히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저점에서 잠깐 올라와서 좋은 모습을 보이더군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상하이 종합지수 개장한 다음인데, 보시면 여기가 10시 반대쯤이거든요. 10시 반대쯤 이렇게 뾰로롱 하고 올라오길래 다시 턴하려나 했더니 1시 때쯤 들어가니까 그냥 쓱 밀리면서 오늘 막판까지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며 마감이 됐는데, 오늘 코스피도 솔직히 아모레퍼시픽 같은 대형주가 막 10% 이상 급등해주면서 지수만 받쳐줘서 그렇지, 솔직히 오늘 코스피도 별거 없는 날이었거든요. 아모레퍼시픽이 무슨 호재가 있고 왜 올랐는지는 좀 이따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코스피 지수 자체만 놔두고 보면은 참 웃기죠. 거래량도 별로 없고 매일매일 음봉이에요. 일주일 넘게 계속 음봉이 나오죠. 하지만 시초가의 갭을 띄워놨기 때문에 지수 자체는 2100까지 왔다가 지금 다시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체감지수는 지금 2100 근처인가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지난주부터서 오른 종목보다 내린 종목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단순히 지수가 이렇게 오른다고 해서 개인들이 지금 뭐 돈을 벌고 있나, 그것도 아니고, 이렇게 지수가 짜잘하게 뭐 0.21%, 0.1%, 0.2% 이렇게 올라도 빠질 때는 그냥 한 번에 확 빠져서 밀리는 경우가 요즘 너무 많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금리 인하가 안 나오거나 혹은 이번 연도에 금리 인하가 이게 마지막이다 하면은 이 밑으로 빠질 준비를 하세요. 이 밑으로 여기를 터치하고 이 밑으로 내려갈 준비. 2050선 이제 터치할 거를 생각을 하세요.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금리 인하가 되면서 다시 시장이 활성화가 되겠지, 그 기대감에 베팅을 했는데, 시장은 항상 개인들의 생각과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았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기관이 대량으로 매도한 것 보고,
이게 2100을 뚫고 올라가기보다는 약간 조정을 더 줄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금융투자인데 금융투자가 최근에 3일간 사면서 이거 2100까지 꼬신 다음에 위로 올린 다음에 2100을 다진 다음에 던질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지만 오히려 외국인이 매도를 하자 금투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매도를 하면서 내일 또 FOMC 결과가 나오고 던지면서 여기에서 샀던 물량 다 던져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연기금이 조금 던지니까 우리 증시가 그냥 시작하자마자 촥 밀려버리는데 우리 기관이 던질 때 반드시 외국인이 우리 증시를 떠받쳐줘야지 지수가 밀리지 않거나 오히려 상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종가에 이렇게 들어온 걸로서는 택도 없고 장중에 외국인이 막 1000억 원 이상 받쳐주고 그래야지 좀 우리 지수가 위로 올라가거나 기대감이 있어서 개인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지수가 올라가는데 지금처럼 시작부터서 기관이 던지고 그리고 외국인도 던지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은 쉽게 들어가면 안 돼요. 최소 외국인이 장중에 1000억 원 이상 사나 안 사나 그거 확인하고 사는 게 제가 좋다고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죠.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보다 거래량이 많죠. 자,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 신용 잔고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자, 이틀 정도 지났지만 현재 우리나라 신용 잔고는 약 9조 원입니다. 이건 2일 전이라서 그렇지 지금은 더 늘어가지고 9조 원이에요. 9조 원. 여러분이 대하락장 때 겪으신 분들 다 알고 있죠? 제 예전 강좌들 꾸준히 보신 분들 알 겁니다. 신용 잔고가 개인이 줄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신용잔고가 얼마였다? 11조 5천억 원. 11조 5천억 원에서 여러분 10조 대는 최소 들어가야지 반등이 나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게 여러분 신용잔고가 지금 8조 원대까지 진입을 하면은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했는데 진짜 8조 원대 진입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지수가 밑에서 딱 반등이 나왔죠. 물론 이거는 트럼프가 뭐 중국에 전화를 받았다 뭐 했다 그 이슈도 같이 포함이 됐는데 외국인이라던가 기관들이 매력적이게 매수를 하려면 신용잔고가 좀 적어야 돼. 신용잔고가 적어야 되는데 8조 원대 진입하고 나서 들어왔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9조 원대에 진입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약간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계속 줄다가 이 제약바이오 그 코스닥의 제약바이오 때문에 지금 신용잔고가 갑자기 엄청 늘어났는데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코스피보다는 많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거래량이 좀 부족해요. 예전에 2017년도라던가 그럴 때를 한번 보세요. 거래량을. 평균 거래량이 지금 최고 거래량보다 못해요. 여기 2017년도 이런 데 보면은 평균 거래량을 보세요. 여기야 여기. 여기인데 지금 그거의 지금 절반 정도 수준에서 지금 거래량이 유지돼가지고 이렇게 몇 년간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리고 오늘도 테마주 장세가 이틀째 연속되었는데 오늘 뭐 액션 스퀘어라던가 중국 판호 문제로 게임주들이 막 상한가 가고 난리가 아니었죠. 이 중국 판호 기사 보고 아침부터서 열광하신 분들 많았을 거예요. 액션 스퀘어라는 종목이 중국 정부의 판호 발급 소식에 급등을 했다면서 오늘 상한가를 갔었죠. 아침에 잠깐 상한가 갔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몇 번 얘기했습니까? 어제도 얘기하고 지난주에도 얘기하고 계속 얘기하고 관리 종목 애들은 찌라시 하나 띄우고 위에서 올려놓고 실적 발표하고 다 빼버린다. 그리고 그 찌라시는 신빙성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얘기했죠. 자, 판호 어떻게 됐죠? 저 찌라시는 과연 사실이었을까요? 자, 액션 스퀘어에서는 공시를 냈는데 중국 판호 관련해가지고 전혀 승인 난 게 없다. 지금 우리 한국 게임을 중국에서 규제를 하고 있어요. 판호 규제를 하고 있어가지고 수출을 하고 싶어도 수출이 안 돼요. 일본이랑 똑같죠. 아니 일본이랑 좀 반대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이제 불화수소라던가 이제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품들 몇 가지를 이제 걔네가 안 팔겠다. 수출을 안 하겠다. 그거고 우리나라는 수출을 하려고 하는데 중국 정부에서 판호 규제를 하면서 게임의 판호 규제를 하면서 우리가 수출을 못하게 막는 건데 여러분 얘네도 뭐 일본이랑 똑같아요. 중국 정부에서는 사드 보복으로 인해서 여기 보시면은 7월에도 그렇고 8월에도 그렇고 한국의 게임 판호는 발급된 게 없다. 한국 게임은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얘네도 우리를 지금 견제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규제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오늘 액션 스퀘어 정말 화려했죠. 상한가까지 보내놓고 종가는 11.04%. 얘는 관리 종목이에요. 관리 종목. 외국인이 이렇게 있다고 해도 이거 상폐되거나 아니면 거래 정지당하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매번 이야기를 했고, 얘는 실적 발표 때마다 항상 저랬어요. 항상 저랬고, 여기 영상들에서도 수없이 많이 말했지만 얘 또 잠깐 이렇게 띄웠다가 꼬시거나 이렇게 또 상한가 몇 번 이렇게 보내면서 여러분 꼬시고 던져버리면은 실적 발표 이후 이거 뭐 상폐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요 지금. 이거 그냥 재무제표만 봐도 아 이거 진짜 없어질 수 있겠구나. 아니면은 배임 횡령 같은 것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리드라는 종목이 거래 정지가 됐죠. 왜 거래 정지가 됐다? 배임 횡령이 발생됐다. 여러분이 지금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이게 실적 발표가 11월 15일이면은 11월 15일까지 정해놓고 그동안 매매하면 되지 않나, 그렇게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주가를 띄운다는 것 자체가 세력이들이 상폐되기 전에 띄워놓고 배임 횡령을 하거나 먹튀를 하거나 튈 수가 있어요. 그게 금강원에서 발각이 되는 순간 거래정지당하고 바로 상폐심사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도 지금 매번 장난치고 그 다음에 또 악재 뉴스 나와서 빼고 또 여기서 장난치고 그러던 주식인데 지금 거래정지 됐죠. 근데 이게 지금 배임 횡령 때문에 거래정지가 된 거예요. 배임 횡령 때문에. 그래서 주가를 빵 띄워놓거나 그러면은 아 얘네는 먹튀를 할 수 있다. 아예 주가를 내리고 먹튀를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대주주들이 위에서 올려놓고 다 주식 팔고 튀어버릴 수 있고 외국으로 도피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까지 해야 돼요. 제가 아시는 분이 맨날 관리 종목을 매매했는데 3번이나 들어가서 3번 다 성공했다고, 자기는 관리 종목 전문이라고, 관리 종목 전문이라면서 이렇게 떠벌떠벌 하시던 분이 있었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돼서 상패 한 방에 3승 0패였던 게 그 1패로 완전히 돈을 다 날렸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이게 11월 15일까지 실적 발표 기간이고, 얘가 주담이랑 통화를 해보니까 실적 발표가 11월 15일이래. 그러면 그 전까지 내가 잠깐 매매해서 먹고 튀면 되겠다가 아니라 이렇게 먹고 나를 거를 생각을 하세요. 먹고 나를 거를. 네오이녹스앤모크스, 네오아레나, CL인터내셔널 다 전부 똑같은 회사인데 회사 이름을 계속 바꾸고 무슨 게임 업체가 변기통 산업, 중국 산업이라던가 이상한 거 막 한다고 하면서 찌라시 띄우고 위에서 주가 띄워놓고 이렇게 배임 횡령으로 뛴 사례가 얼마나 많은데요. 얼마나 많아. 페이퍼 컴퍼니에다가 뭐 얼마나 많은데, 지금 뭐 액션 스퀘어든 뭐든 지금 관리 종목들이 지금 활개를 치고 있어요. 활개를 치고 있고, 그런 것 중에서 게임주가 가장 많다. 여러분, 그래서 게임주들은 진짜 조심해야 돼요. 중국 판호 문제도 있지만 적자가 너무 많아요. 적자가 너무 많고, 여기 호가창 봐도 한 주밖에 안 걸려있고, 야 동시호가에 한 주 걸려있으면 이거 진짜 심각한 거예요. 거래량이 2만 주가 뭐야. 4,000원짜리 뭐 조이맥스라던가 이런 거라던가 상패 들어갈 수 있고, 부실기업이라던가 이런 게 게임주 IT 쪽에는 너무 많습니다. 그런 주식 갖다가 돈 세탁 형식으로 저렇게 작전치고 배임 횡령하고 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 이 실적 발표 기간에 조심해야 됩니다.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그리고 이번 주 내내 제가 강조한 게 한 가지 있었죠. 예, 바로 이 반도체 소재라던가 그리고 디스플레이, 반도체 관련주들 다 조심하는 게 좋다고 했죠.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는 주가가 오르지만 반도체 소재라던가 반도체 뭐 OLED 혹은 디스플레이 쪽은 지금 다 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동진세미캠이 지난주에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팔고 튄 거 보고 야 이거는 뭔가 심상치 않다. 지금 소재주가 올리려고 했으면 여기서 상한가까지는 아니어도 종가에 고가로 형성한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야지 좋은 모습을 보일 텐데 여기서 털어버렸으니까 오히려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 수급이 더 빠질 수 있으니까 삼성전자고 하이닉스만 믿지 말고 더 조심하는 게 좋다 이야기를 했고, 오늘 테스 보세요. 테스도 여기 먹튀하고 나르고 빠졌죠. 그리고 유니테스트 오늘 마찬가지로 또 하락을 했죠. 얘는 장중에 5% 이상 더 빠졌었어요. 그 다음에 램테크놀로지도 오늘 이렇게 계속 하루 종일 내리고 있고, 솔브레인도 진짜 계속 내리고 있죠. 징그럽게. 그리고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오늘 4%대 하락, 어제도 하락, 오늘도 하락. 진짜 징그럽습니다. 징그러워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이재용의 13조 원 투자 저 뉴스 하나 갖다가 꼬셔놓고 지금
OLED하고 디스플레이 오히려 그 뉴스 나온 이후로 엄청나게 빠지면서 추세가 되게 안 좋죠. 저는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소재 그리고 휴대폰 뭐 애플, 삼성, 뭐 삼성페이라던가 뭐 이런 쪽은 제가 주력으로 매매를 합니다. 면세점 화장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BH하고 그 다음에 LG 이노텍, 인터플렉스 이 애플 관련주가 오늘 전부 다 하락을 했습니다. 애플이 어제 2.31% 이렇게 빠지면서 마감이 됐는데 아니 BH는 오늘 7%나 빠졌어요. 7%나 빠졌고 기관은 대량 매도가 나왔죠. 그리고 LG이노텍도 5%대 빠졌는데 이 무거운 주식이 5%나 빠지다니 이건 쉽게 보기가 힘들어요. 5%대 이렇게 빠진 날이 별로 없어요.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실적이 부진하게 나왔기 때문에 오늘 5%대 빠졌는데 이 큰 주식이 보통 5%대 빠지려면 특별한 이벤트가 없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많이 안 빠지거든요. 물론 지난번 여기서 9%가 빠진 적도 있었죠. 근데 그때는 애플의 실적이 안 좋을 거다 뭐 이런 악재 레포트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고 그랬는데 LG이노텍 실적이 이렇게 안 좋게 나왔는데 파트론이 아까 실적을 발표했는데 파트론 실적은 나쁘지 않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220%. 자, 일단 컨센을 상회했나 하회했나 한번 맞춰보죠. 220% 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컨센을 상회했어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영업이익이 308억 원. 영업이익, 어닝 좋습니다. 여기 좋고,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은 276억 원인데, 당기순이익이라던가 그런 게 모두 다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시간 외에 붙어서 약간 갭이 뜨겠죠. 시간에서 이거 했는데, 오늘 기관이라던가 외국인 수급이 없고 오늘 다 팔고 이렇게 나갔는데 지금 기관은 여러분 이렇게 샀지만 외국인이 지금 너무 많이 팔았죠. 외국인이 지금 반도체, 휴대폰, 뭐 전자, 소자 이쪽에서 지금 수급이 싹 이탈하고 있으니까 기관과 외국인 수급 중에서 어떤 걸 보냐면 외국인 수급을 지금 유심히 보세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매집을 너무 많이 했고 추가로 매수할 여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얘가 내일 실적 나온 다음에 이렇게 위로 막 솟아주면은 좋긴 좋을 텐데 파트론이 실적을 가지고 올리는 주식이긴 한데 실적 발표한 다음에 갑자기 뾰로롱하고 안 오르거든요. 자, 예를 들면은 지난 분기 실적, 2분기 실적 8월 14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8월 14일 날 흑자 전환을 했어요. 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얘 자세히 보시면은 적자였단 말이야, 적자여가지고 이번에 흑자 전환해가지고 8월 14일 날, 15일 날, 그 다음날 날아가야 될 그런 뉴스인데도 불구하고 시황 자체가 안 좋았죠. 시황 자체가 안 좋아서 얘가 8월 14일 날 오히려 실적 발표한 다음에 더 내려갔어. 막 7%, 8% 더 내려갔단 말이야. 그리고 실적 발표 이렇게 주르르 흘러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건데 여러분이 파트론의 습성을 잘 안다면은 내일 그냥 뭐 실적이 잘 나왔으니까 사봐야지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실적 발표했는데도 이렇게 빠졌으면은 지난번에 나온 건 또 그렇게 나올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얘는 이미 실적 발표 기대감에 여기서 여기까지 올랐어요. 적자가 흑자로 전환할 거다 이쪽에서 미리 선반영을 받았고 실적 발표가 된 이후에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여기서 꺾이잖아요. 그러면 실적 잘 나올 거니까 홀딩 이쪽에서 V자 반등 나온다 하면서 뭐 네이버 종목 게시판이나 그런 데 가보면 계속 홀딩하라 그러는데 오히려 실적 나오고 이렇게 더 빠지면서 내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런 데서 고점에서 손절선 안 지키면 진짜 한 종목 갖다가 그동안 올린 수익 다 빼먹을 수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그리고 오늘 롯데 리츠가 상장을 했는데 얘 상한가 같죠? 이거 신규 상장주라서 상한가 같네? 그럼 신규 상장주를 노려볼까?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장이 안 좋으면은 보통 상한가를 가거나 그쪽으로 수급이 쏠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 엊그저께 상장한 다른 신규 상장주를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자, 캐리소프트 오늘 마이너스 15%입니다. 마이너스 15%. 어제 올랐으니까 된 거 아니냐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아니죠. 어제 얘가 얼마나 요동을 쳤는데 어제 이게 뭐예요? 여기까지 올랐다가 다시 내렸다가 다시 종가에 올랐다가 다시 또 내렸다가 그리고 오늘은 짜자잔 내리고 그러는데
지금 여러분 신규 상장주가 상한가 갔다고 해서 막 옛날에 혜태제가라던가 크라운제가처럼 막 점상 랠리 이런 거 지금 기대하시기는 솔직히 힘듭니다. 옛날이나 그랬지. 그것도 상한가 15%대 그때나 그랬지. 지금은 상한가를 간다고 해서 점상 랠리 가면 그 다음번에 거래 정지나 아니면은 단기 과열 걸리기 때문에 옛날과 달라요. 그리고 또 실적을 발표한 OCI. OCI 같은 경우에 폴리실리콘 단가만 보셔도 여러분이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OCI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제 주력 종목이었습니다. 10만원대 이전에. 제 블로그 보시면 옛날에 OCI 매매일지라던가 이런 게 흔적이 남아있는데, 여기인가? 여기 보시면 OCI로 검색해 보면은 OCI는 되게 많이 매매했어요. 얘는 10만원대, 얘도 10만원대 거의 매매하고 10만원 들어가기 전, 그리고 실적 발표 때 이렇게 매매를 많이 했었는데, OCI 같은 경우에는 힐러리 쪽에 옛날에 힐러리가 대통령 선거 나왔을 때 힐러리는 친환경 에너지라던가 친환경 사업을 주로 하겠다 해서 힐러리 쪽에 베팅했다가 150만원 날려먹은 적이 있었어요. 하루 만에. OCI 갔다가 150만원 날려먹고 어떻게 했다. 그날 스캘핑을 한 50번 쳤나? 계속 매수 그 스캘핑 막 쳤잖아요. 그래가지고 150만원을 복구를 시켰어요. 이거 보고 OCI로 150을 날렸거든요. 근데 그거 하루 만에 어떻게 복구해가지고 나왔는데, 이때만 그랬지 다른 때는 다 OCI로 수익을 거뒀었어요. 매매일지 보시면은. 근데 예전에 2016년도 제 강좌를 보시면 OCI에 대해서 매번 이야기하지만, 얘는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대만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폴리실리콘 가격이 나와요. 그 가격을 보면은 얘가 실적이 좋을까 안 좋을까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폴리실리콘 가격 타격에 직격을 맞으면서 3분기 연속 적자 이렇게 나왔고, 제가 샀을 때는 오히려 폴리실리콘 가격이 오르면서 여기 흑자를 달성했던 데거든요. 2016년도는 오히려 적자에서 흑자 탈피 이렇게 해서 올랐는데, 2017년도까지 좋았다가 지금 갑자기 확 꺾이면서 이제 2019년도에는 적자가 이제 거의 확정인데, 이 종목은 아니 태양열 관련 종목이라던가 그런 건 다 그렇지만, 이 종목은 옛날에 뭐 조용구 씨도 이걸로 돈을 14억 날리셨지만 남자의 주식이기도 하고, 이거는 폴리실리콘 단가가 회복되지 않는 이상 지금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얘를 보려면은 폴리실리콘 단가가 오르고 있다 하면 그때 서나 봐야지, 지금 뭐 가격이 싸다고 사면은 어떻게 된다? 예, 싸다고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주식 아모레 퍼시픽. 얘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얘는 10% 이상 급등하기가 매우 힘든 종목이거든요. 이 큰 주식이 어떻게 10%가 올랐지? 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10%대 오른 적이 몇 번이나 있나요? 사드 보복 때문에 엄청나게 지수가 박살나고, 그리고 얘가 종목이 완전히 박살났을 때 그때 밑에서 쇼커버링 현상으로 10만원 이하 때나 한번 이렇게 올랐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빼고는 솔직히 하루에 17% 이렇게 못 올라요. 얘가 막 6만원대라던가 그렇게 갔어야지 막 오르고 그러는데, 봐봐 여기도 7% 5% 이렇게 오르지 하루 만에 17% 오를 수가 없단 말이야. 아모레 퍼시픽은 대형주기 때문에. 근데 오늘 14%까지 오르고 끝났는데, 일단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3분기 실적이 어떻게 됐다. 전년 대비해서 실적이 나왔어요. 그리고 실적 발표를 한다. 그리고 이 실적을 주목해라. 여기서 얘기했어요. 여기하고 여기서. 그리고 오늘 실적이 나오고 실적이 좋게 나와서 얘가 상승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얘는 지금 실적뿐만이 아니라 여기 서경배 회장 아모레 퍼시픽에 2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873억 원 을 출자한다고 공시했다. 이것 때문에 오른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실적 플러스 이 뉴스까지 뜨면서 오늘 갑자기 팍 하고 올라갔는데, 아모레 퍼시픽을 제가 좀 간과한 사실이 있었네요. 자,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2분기 호텔신라 어닝 서프라이즈였어요. 어닝 서프라이즈여가지고 와, 당연히 아모레 퍼시픽도 실적이 좋겠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2분기에. 근데 2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전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중국 사업에 너무 무리한 투자를 해가지고 마이너스가 났다. 근데 이때는
실적이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한 게 뭐다? 자, 첫 번째 면세점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게 화장품이고,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사드 보복 때문에 실적이 2017년도, 2016년도 개판이었습니다. 그 개판이면은 개판 나온 실적을 전년 대비하기 때문에 2018년도에는 실적이 잘 나올 거다 생각을 했고, 2018년도에도 실적이 안 나왔어. 별로 그렇게 잘 못 나왔어. 2018년도에 나온 실적 갖다가 또 2019년도에 전년 대비해서 비교를 하기 때문에 야, 웬만해서는 실적이 잘 나오겠지 이 생각을 했거든요. 왜? 호텔신라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으니까 아모레퍼시픽은 당연하다 이 생각을 했는데, 중국에 너무 무리하게 사업 확장을 하고 투자를 해서 오히려 실적 감소가 실적이 감소가 됐다고 했는데, 자, 그럼 3분기로 넘어가 보자. 자, 3분기 같은 경우에는 호텔신라가 먼저 실적을 발표했죠. 3Q로 검색을 해봐요. 영업이익 기대치 하회, 그리고 영업이익 감소하면서 오히려 어닝 쇼크가 났습니다. 호텔신라가.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우리 면세점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게 화장품이니까 호텔신라가 실적이 안 좋으면 아모레퍼시픽도 안 좋게 나오겠지 이 생각을 하고, 저는 아모레퍼시픽이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간과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2분기에는 중국 사업에 무리하게 돈을 투자해서 실적을 봤는데, 그 2분기에 중국에 투자한 비용이 다 들어갔어. 그래서 이미 악재가 다 나왔어. 그리고 3분기에는 중국의 악재 뉴스가 이미 해결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몇 년 동안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조금만 실적이 나와도 막 30% 증가, 40% 증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3분기에도 중국 사업에 무리하게 투자해서 그 돈이 남아있나 이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실적이 이 정도 나올 거라는 생각을 아예 안 했었어요. 그래서 나는 아모레퍼시픽 립에 못 들어갔거든요. 근데 주담이랑 통화는 했어. 주담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장 끝나고 실적을 발표할 것이다. 아마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장 중에 발표를 하대요. 얘가 오늘 또 상승하니까 아모레 G도 오늘 17%, 얘가 17%까지 오르고 그랬는데,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듯이 지금 제주항공이라던가 LCC라던가 이런 애들도 올해는 실적 개판이 나오고, 그래도 2020년도 때쯤 되면은 실적이 올해 개판이었으니까 내년에는 조금만 실적 나와도 그냥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버립니다. 그런 걸 비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주항공이라던가 뭐 LCC 같은 경우에는 올해 보는 게 아니라 내년에 보시면 돼요. 내년에 보면.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2분기에 아까 말했던 그 실적 비교로 해서 들어가려고 하다가 이미 중국 때문에 안 됐는데, 중국 투자 비용 보고 망설이고 안 들어갔고, 올해도 안 들어가, 이번 분기에도 안 들어갔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금 출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적뿐만이 아니라 자금 출자, 그 이슈 때문에 지금 올라간 거지, 이 단순하게 실적 갔다가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14% 저렇게 못 올라요. 얘가 삼성전자보다 더 수급이 들어왔어. 그래서 얘가 외국인이 이걸 다 샀는데, 그나마 오늘 실적주 중에서 제대로 간 애가 얘였어요. 다른 애들 같은 경우에는 뭐 홍정욱 관련주, KNN 이런 애들 막 급등하고 위에서 빼고 그랬는데, 제가 장중에도 찍어놨을 거예요. 어디 보자. HLB, 모나미, 액션스퀘어, KNN 이거 막 오르고 그러는데, 얘는 아직은 이슈 해결 안 됐습니다. 홍정욱 씨 딸 마약 문제 때문에 KNN 같은 경우에는 급락하고 밑에서 기다가 오늘 그냥 잠깐 올린 건데, 지금 완전히 장이 개판이에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 진바이오텍?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뉴스 있나 한번 보실래요? 별거 없어. 이미 아는 뉴스들이야. 멧돼지 폐사체 또 발견 하면서 오히려 이 돼지열병 관련주들이 오늘 확 갑자기 급등하면서 또 올라왔는데, 이거 여러분 이쪽에 올라가지고 뭐 이렇게 다시 상한가 가고 그럴 일 별로 없어요. 그냥 잠깐 여러분 꼬시려고, 여기 어제도 장난쳤지만 잠깐 꼬시려고 이렇게 장난친 거지 별거 없습니다. 아니 제일바이오가 상한가 가니까 저 진바이오텍이 막 갑자기 따라가고 그러는데, 지금 이거 뭐 금투 잠깐 이렇게 단타치로 들어온 거 요런 거 여러분이 보고 흥분하시면 안 되고, 전날에도 한번 써먹었던 걸 지금 또 두 번째 날 이렇게 써먹어가지고 이렇게 올렸는데, 얘는 여러분 이렇게 꼬시고 위에서 많이 던졌어요. 오늘은 이렇게 묶었는데,
이렇게 잠그고 간 거는 오늘 장이 안 좋아서 그래요. 막 내리는 종목이 85% 그러니까 이제 동호회라던가 이런 세력 애들이 장난칠 종목 없나 돌아가다가 그냥 나온 거지.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다? 예. 실적이 이번 분기에 또 적자가 나오거나 상당히 안 좋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로 장난을 치는 거예요. 아니 오늘 뭐 실적주들은 그냥 아모레퍼시픽을 제외하고 다른 종목들은 그냥 다 비 내리고 호남선처럼 내리고 오히려 한물간 돼지열병이라던가 아니면 뭐 홍정욱 관련주 혹은 게임주 파노 뉴스 가짜 뉴스에 막 액션스퀘어라던가 룽투코리아라던가 이런 애들도 막 오르고 그러는데 지금 제약주 같은 경우 여러분 또 조심해야 되는 게 나옵니다. 코오롱생명과학이 지금 시간외에서 급락을 했어요. 시간외에서 6%대 급락을 했는데 코롱생명과학 임원이 2명이 구속됐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면서 지금 내려가는데 이렇게 제약주에 지금 뉴스가 조금만 터지면은 내일 또 제약주들 또 내릴 수 있습니다. HLB 한 놈이 오른다고 해서 다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은 조그만한 악재도 크게 반응한 시장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내일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1번 미중 무역 협상은 11월에 1차 협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 관료들 인터뷰에 따르면 미중 무역 협상은 11월에 1차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연기가 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협상이 잘못돼서 연기하는 게 아니라 시간적으로 촉박하기 때문에 안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일 뿐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그렇게 겁을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2번 게임주 중에서 관리 종목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CL 인터내셔널처럼 온갖 호재 뉴스를 다 뿌려놓고 배인가 횡령으로 그냥 주식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게임주는 조이맥스처럼 주식 발행수 자체가 적기 때문에 주가 조작이 너무 수월하고 호재 뉴스도 그냥 자기네가 만들어서 뿌리기 때문에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장이 참 어렵네요. 실적 관련 주식들은 지금 별로 오르지도 않고 오히려 정치 테마주, 제약주 거기다가 이제는 관리 종목 주식까지 막 급등하고 그러는데 약간 소외감도 느끼지만 그래도 참다 보면 좋을 날도 옵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